자, 문제집 68페이지 9번 문제. 얘도 수업 시간에 안 해드려서 지금 해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나올 수 있는 문제고요. 혹시 나오면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경쟁 관계에 있는 그 두 종, 종과 종 간의 그 군집 생태계에서 문제 중에서 이 로트카 볼테라 모델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나오면 이 생각을 떠올리시면 돼요. 그냥 암기를 하세요. 암기. 경쟁에서 로트카 볼테라 모델이 나온다. 그러면 제로 성장 등위선이 나올 거다. 이게 뭔지를 그냥 공부해 가세요. 그래서 어떤 한 종에 대해서 이 제로 성장 곡선이라고 하면 이게 어떤 특정 조건에서 이게 만약에 종 A의 제로 성장 곡선이라고 한다면 특정 조건에서 그 종 A의 K 값이라고 보면 돼. 환경 제한 값. 이 종의 최대 개체군의 크기를 나타낸 곡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X축과 Y축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X축이 종 A, Y축이 종 B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의 이 문제를 풀 때 항상 생각을 어떤 임의의 점에서 하면 됩니다. 어떤 임의의 점. 지금 처음 조건이 이렇다. 예를 들어서 종 A가 500개체가 있고 종 B가 500개체가 있다고 하자. 근데 두 개 종이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이 곡선이 A의 제로 성장 곡선이면 이 곡선의 모든 지점은 종 A의 K 값을 말하는 거야. 이 곡선의 의미는 뭐냐면 종 A가 500개체면 이 종은 앞으로 요만큼 종 개체가 500일 때 이 종 B의 개체가 800이 되면 종 A는 500개체 이상 늘어나지 않을 수 있다. 이 곡선에 도달하면 더 이상 그 크기는 동적 평형일 수 있지만 더 그 종의 개체 수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 시작점이 지금 500이라고 해봐. 그럼 이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종 B가 500인 선을 먼저 그으세요. 이렇게 그으면 종 500일 때는 종 A는 그보다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종 A의 개체 수는 더 커진다. 시간이 지나면 그렇다고. 그래서 종 하나만 봤을 때는 제가 수업 시간에 했듯이 종 1이 X축에 있다고 해봐. 그러면 평행하게 보시면 된다고. 평행. 종 A의 제로 성장 곡선이 이렇다. 그럼 어떤 지점을 처음에 이렇게 주잖아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이 평행하게 그어가지고 이 제로 성장 곡선의 이 지점에 도달하는 생각을 하시면 된다. 처음 시작점에 종 A가 훨씬 많다. 이 제로 성장 곡선 여기가 만약에 700이고 여기가 300이고 여기가 1000이라고 한다면 종 B는 지금 500개체로 바뀌지 않는다고 한다면 처음 시작점이 300에 500개체면 시간이 지나면 종 A는 700에 도달하게 된다. 이런 뜻이고 처음에 1000이다. 그러면 1000이면 제로 성장 K값 700보다 크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1000개체에서 700개체로 감소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종 B의 제로 성장 곡선은 따로 그려줘요. 따로. 선분이 다르죠? 종 B는 종 E는 Y축에 존재하죠. 그럼 얘도 이 곡선이 주어지면 어떤 처음에 임의의 점을 하나 딱 줬을 때 얘는 1번 종이 예를 들어서 500개체고 2번 종이 1000개체다. 이런 뜻입니다. 이 하나의 점이. 그런데 제로 성장 이 조건에서의 종 B는 어떤 값이 K냐? 이 선분과 만나는 점이 K다. 이 선분과 만나는 점은 종 2를 볼 때는 세로로 보셔야 돼요. 이 종의 K값이 700이다. 그럼 시간이 지나면 1000개체에서 종 B가 1000개체에서 700개체로 감소하게 된다. 결국에 이 선분으로 다 수렴하게 된다고 이 그래프에 그려져 있죠.
그래서 각각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수업생을 했듯이 종 1과 2의 경쟁이 붙었을 때 종 1과 2가 다른 종이잖아. 그래서 어떤 조건일 때 얘네들이 잘 살아남고 안 살아남고를 표시해 준 게 이 곡선이기 때문에 이 곡선을 그리고 각각의 지점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떤 지점으로 갈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그냥 문제를 보고 연습할게요. 그래서 점선은 종 A의 제로성장 곡선, 실선은 종 B의 세로성장 곡선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이 A가 B보다 항상 위에 있는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A만 남게 되는, B가 경쟁 배타 원리로 다 사라지게 되는 결과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게 맞죠. 답은 1번이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종 A는 살아남아 있지만 종 B는 사라져 버리는 경쟁적 베타 현상이 1번과 같은 제로 성장 곡선을 가지는 경우에 시간이 지나면 나타난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즉 A와 B가 싸웠을 때 A가 더 유리한 종이란 뜻을 이 그래프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 시작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이 종 A의 개체수는 요만큼, 종 B의 개체수는 요만큼이라 해봅시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라고? 종 A의 시간이 지난 변화를 알아보려면 수평선을 그어라. 시간이 지나면 종 A는 점점 개체수가 많아지려고 한다. 그 다음에 종 B는 세로로 그어가지고 보라고 했죠. 종 B도 시간이 지나면, 이 제로 성장 곡선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커지려고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그럼 이거 이제 벡터 값으로 더하면 실제로는 파란 선처럼 이렇게 B의 제로 성장 곡선에 도달하게 돼요. 그러니까 실제 B가 자라려고 하는 수보다 더 적은 개체수밖에 못 가지겠죠. 원래 만약 직선으로 이동했다면 종 B는 이걸 1000이라고 하면 1000 개체만큼 도달해야 되는데, A가 동시에 성장하면서 A가 더 많이 먹었기 때문에, A가 더 커지기 때문에, A가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A 개체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검은색까지 가지 못하고 이 파란색까지 가게 됩니다. 800 정도까지. 이 제로 성장 곡선은 종 A의 영향을 받는다고요. 만약에 종 A가 일정한 수로 있다면 까만색으로 가서 1000 개체가 되는 건데, 시간이 지나면 종 A도 늘어나니까 점점 오른쪽으로 이 세로선을 그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만나는 점선이 800이라고 그냥 가정을 한 거예요. 제로 성장 곡선에 도달했기 때문에 종 B는 더 이상 자랄 수 없어요. K 값이니까. 근데 종 A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직 A의 제로 성장 곡선보다 더 아래쪽에 있잖아. 종 A는 이때 수평선을 그어가지고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했어요. 오른쪽으로. 그러면 종 A 입장에서는 아직 더 잘할 수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간단 말이야. 여기 왔다고 해보자. 여기까지. 지금 빨간 지점까지 왔다고 해봐. 종 A가 훨씬 많아졌어. 그럼 A가 많은 조건에서는 B는 더 불리한 조건이죠. 왜냐면 이 제로 성장 곡선보다 지금 이 점이 더 위에 있거든요. 위에. B의 입장에서는 이 선분보다 위에 있으면 세로선을 그어서 그 아래로 이동을 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아래로 이동을 시키면 다시 이 노란색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노란색 지점이라는 게 종 A는 얼마만큼 숫자가 있고 B는 그 숫자가 빵이 되는 지점이죠. 그래서 결국에 종 B는 사라지게 된다는 거야.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알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제로 성장 곡선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알고 있으면 된다. 그래서 종 A 같은 경우는 수평선을 그어가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체수가 바뀌려고 한다. 종 B 같은 경우는 세로선을 그어가지고 시간에 따라서 개체수가 바뀌려고 한다. 그래서 각각 세로 가로를 그은 다음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떤 점으로 이동하는지를 순차적으로 쭉쭉쭉쭉 바꿔봐. 그러면 결국 어떤 한 점에 도달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더 이상 바뀌지 않겠죠. 더 이상 바뀌는, 여기서 종 B는 없으니까 이게 또 오른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A는 요만큼에 도달하게 되죠. A 제로 성장 곡선에 최종적으로 여기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이 존재하게 되면 A는 환경성 능력 K까지 자라게 되고 B는 없어집니다. 여기서는 더 이상 이동하지 않겠죠. 이 지점에 도달하게 되면 A만 남아있게 되는 경쟁 베타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원리를 배우고 시험 문제 나왔다면 따라가면 되는데, 조금 더 이제 심플하게 정리를 해두면 그 제로 성장 곡선이 위쪽에 있는 애가 더 잘 자란다는 거니까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위에 덮는 애가 결국에 살아남고 아래는 없어지는 그래프라는 걸 외워도 됩니다.
그래서 2번 같은 경우 시간이 지나면 종 B가 실선이죠. B만 남고 A는 결국에 정쟁 베타로 없어지는 조건이 2번 조건이 돼요. 외워도 상관없습니다. 5번은 실제 로트카 볼테라 모델이 없는 거니까 안 외우셔도 되고 4번 같은 게 헷갈리면 제가 말했지만 그냥 계속 따라가면 된다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면 처음에 종 A와 B의 개체수가 이만큼이다. 그러면 1번 종은 A종은 수평선, B는 수직선을 그어서 각각 제로 성장곡선으로 가려다 보니까 얘는 이쪽으로 가야 되고 얘는 아래쪽으로 가니까 벡터를 그으면 이렇게 두 개를 합치면 벡터의 한 만큼 이동하겠죠. 결국 여기에 도달하겠죠. 그럼 이 지점은 어때요? A와 B의 모두 제로 성장 곡선에 있으니까 3번 조건은 A와 B가 원래 처음 C자보다 더 둘 다 작아졌지만 A와 B가 공존하며 여기가 제로 성장 곡선이 만난 점이니까 항상 계속 동적 평형으로 이 상태를 유지하겠지. 3번 같은 케이스는 A와 B가 공존하지만 원래보다는 작아지는 경쟁 관계라는 걸 설명하는 로트카 볼테라 모델이 되겠습니다. 4번은 그래프를 그려보면 처음에 시작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최종 도달하는 점이 달라요. 여기 있었다고 한다면 얘는 A와 B가 이 숫자만큼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영역 만약에 이런 영역이라고 한다면 이 영역에 이만큼 개체수가 돼 있다면 B종은 실선이죠. 제로성장보다 위에 있으니까 아래로 가려고 하고 A종은 점선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가려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B급 영역에 있다면 A만 남게 되는 경쟁 베타 결과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B급 영역에 이 빨간 영역이라고 한다면 빨간 영역 처음 시작점이 여기 노란 지점이라고 한다면 검은색 위주로는 이 제로 성장 곡선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위로 가려고 하고 점선 위주로는 제로 성장 곡선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왼쪽으로 가려고 해요. 벡터를 그려보면 결국에 이 지점에 도달하게 되거든요. 3번 케이스는 B만 남게 되는 이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번 같은 케이스는 처음에 어떤 점에서 시작했느냐에 따라서 A만 남을 수도 있고 B만 남을 수도 있고 공존할 수도 있는 세 가지 케이스가 모두 가능한 로트카 볼테라 모델이 되겠습니다. 5번은 안 해도 된다고. 근데 이 위에서는 종 A만 남게 됐으니까 로트카 볼테라 모델의 그 개체군 성장 곡선은 1번과 같은 패턴이 돼야 됩니다. 좀 복잡했나요? 외우면 됩니다. 외우면 네 가지 케이스를 외우면 그거 외에는 나오지 않으니까 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어요. 수고하셨어요. 끝.